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터 프리뷰 스위스입니다. 예, 뭐 국제 하키의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봐야 돼요. 뭐 원래도 사실은 센 팀이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 스위스의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체코랑도 사실은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 뭐 최근 국제에서는 체코보다도 성과가 조금 더 이제 꾸준하게 봤을 때 체코 부럽지 않은 성과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6강 팀이랑 이제 7번째, 8번째 팀이 사실 요즘 기준으로는 스위스랑 독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갭이 점점 좁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강과의 물론 이제 체코는 요즘에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6강이라고 넣기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6강이라고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는데, 어쨌든 스위스의 약진, 스위스 엄청나게 요즘에 뭐 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지부터 보고 가는데 뭐 요겁니다. 딱히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딱히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그죠?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맛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맛이고 그냥 딱 봐도 이건 스위스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스위스의 저지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아주 심플하고, 이제 투 컬러로 이렇게 딱딱 돼 있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이제 들어가 뭐 딱히 이제 뭐 이거는 뭐 설명을 뭐 제가 사실 이전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로고의 그런 유래라든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뭐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이제 그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팀 기본 정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25년 IIHF를 2025년 IIHF 왜 발음이 안 되냐? IIHF 랭킹을 기준으로 2위입니다. 2위예요. 2위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 얼마나 이제 최근에 성과가 좀 꾸준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위 맞죠? 또 이거 틀린 거 아닌가? 2위 맞습니다. 나도 헷갈리는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스위스 마지막 올림픽 경기가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출전을 했던 게 별로 의미가 없는 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올림픽 경기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8강전. 예, 핀란드에게 패배를 했죠. 이제 핀란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대회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대회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챔피언한테 졌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8강전에서 지난 대회는 패배를 했다라는 거고요. 2026년 예선 결과. 이거 이제 2023년 랭킹이 26년 예선 시드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7위였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죠?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스위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위스가 소속한 그룹은 A조입니다. 네, 캐나다가 1번,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7번, 체코가 8번, 프랑스가 13번. 네, 좀 뜬금없이 한 팀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좀 혼전의 상황이 되게 됐죠. 원래라고 하면 이탈리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러시아가 축출이 되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예선 2위 팀 중에 최상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하위 시드로 결국 이제 배정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공식전 상대 전적 바라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열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열세고 캐나다를 상대로도 23승 89패 9무승부, 연장패가 아니라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체코 같은 경우에도 22승 41패 2무승부. 뭐 프랑스를 상대로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죠? 당연히 괜찮아야지. 당연히 괜찮아야죠. 그죠? 49승 18패 2연장. 2무승. 계속 연장패 이러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2무승부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11월 EHT 나가죠. 네, 뭐 요거 관련해가지고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유로하키 투어를 나갑니다. 이제 유로하키 투어를 나간 지가 이제 벌써 한 3, 4년 됐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EHT에서 11월 결과가 핀란드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스웨덴한테 8대3 패배, 그리고 체코한테 0대4로 패배를 당하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첫 경기를 저 핀란드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조금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었고요. 12월 EHT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지난 대회에서 이제 8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그 수모를 살짝 갚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슈트아웃에서 패배를 했고요. 스웨덴한테. 그리고 체코한테도 5대3, 3대5 패배. 그리고 핀란드를 상대로도 이번에는 연장에서 3대4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EHT 결과 자체는 사실은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연히 NHL 선수들은 안 나오고요. EHT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로스터를 보고 들어갈 텐데 옛날에 NHL에서 좀 뛰었던 선수들도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위스는 딱 두 개의 리그로 구성된 팀입니다. NHL과 NLA. 그러니까 자국 리그 플러스 NHL 이렇게 딱 두 개의 리그로만 구성이 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NHL 선수가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NHL을 안 뛰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북미 무대에선 뛰지 않는 선수니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죠. 대표 포라라든가 그죠? 글라우서 그다음에 마르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NHL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꼴리지는 이제 레토베라, 레오나르도 제노니, 아키라 슈미트 이렇게 세 명입니다. 아키라 슈미트 선수는 퍼스트 네임 그죠? 저 이름 아키라가 그 애니메이션 그 아키라에서 따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애니메이션 그죠? 옛날에 이제 한 80년대였나? 그 90년대? 그때 이제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세 명이 선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NHL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앞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아키라 슈미트 선수가 주전이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주전은 아마 제노니 선수가 나올 겁니다. 제노니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나이가 좀 많기는 해도 월드 챔피언십 11번 출전에 빛나고 그리고 올림픽도 2번이나 22년에도 이제 제노니 선수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년에도 있었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노니가 아마 주전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실제로 2018년, 2024년, 2025년 스위스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그때 주전골이었어요. 제노니가. 그래서 이제 2018년 월드 챔피언십도 성적이 보시면은 성적이 좋았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1실점을 하지 않는 이 정도의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별일 없으면 아마 제노니가 퍼스트고 그 다음에 슈미트가 세컨드가 될 가능성이. 근데 베라도 사실은 이번 올 시즌 NLA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성 자체는 없지 않는데 일단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노니, 슈미트, 베라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대회 미국을 상대로도 굉장히 호성적을 거뒀거든요. 제노니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에서도 33세이브 셧아웃. 작년 미국을 잡았었죠. 조별 예선에서는.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이제 연장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도 39세이브 1실점이었기 때문에 대단했었습니다. 요 부분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슈미트도 사실은 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뛰었거든요. 3경기에서 0.86에 94.6%. 이런 그림이라서 어쨌든 슈미트가 조금 세컨드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근데 베라가 세컨드라고 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나.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베테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누구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파트리크 피셔 감독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를 끝으로 대표팀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파트리크 피셔 감독을 살짝 조금 이제 스위스 팬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거는 좀 쓰는 선수를 좀 많이 쓴다. 좀 베테랑 선수를 좀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라는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베라랑 제노니는 좀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요거 이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 8명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 포라, 요시, 글라우서, 쿠칸, 모저, 마르티, 지겐탈러입니다.
NHL에서 많이 이제 보시는 요시라든가 모저라든가 지겐탈러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쿡한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 NHL에서 뛰었던 선수였었죠.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확실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NHL 1라인급 자원들이 수비진에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스위스라든가 사실 체코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스터라든가 이런 걸 봤지만 1라인급 선수 수비진이 부족했었잖아요. 수비진이라든가 당연히 공격진에서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라인급, 그죠? 지겐탈러도 그렇고, 그리고 요시도 그렇고, 그리고 모저도 사실은 1라인급의 경기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팀에서의 성적 같은 경우에도 뭐 요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39경기 30포인트, 그리고 모저 같은 경우에도 17포인트, 그리고 지겐탈러도 지금 이제 뭐 지겐탈러는 포인트를 많이 뽑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NLA에서 뽑힌 자원들도 사실 피셔 감독이 쿡한이라든가 글라우서 이런 선수를 참 잘 써요. 지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도 쿡한이랑 글라우서가 1, 2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쿡한이랑 지겐탈러였나? 그리고 이제 글라우서랑 모저 이제 요렇게 이제 조합을 짰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에서도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조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번 올림픽은 뭐 요시도 또 이제 2025년에 쉬었지만은 이번에는 들어오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 로스터를 짜긴 했는데, 라인업을 한번 짜보긴 했는데, 일단 쿡한 글라우서 이런 선수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다. 피셔 감독이 이제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이 선수 퍽을 다루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퍽 다루는 스킬이 좋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한 타이밍 딱 이 첫 압박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의 한 타임 딱 뭐라고 해야 되죠? 퍽을 컨트롤하면서 이 압박을 살짝 벗겨내는 그런 것도 참 잘해요.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격에서도 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 NLA 자원들도 역시나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공격진은 14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명, 8명이에요. 스케이터는. 예, 여기도 그냥 이제 오소독스하게 뽑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NHL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안드리게토라든가 이런 선수들 좀 익숙하시죠. 그리고 뭐 말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NHL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요. 티르카우프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티르카우프 같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NLA, 사실 저는 티르카우프가 2022년에 참 잘해가지고 NHL에서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선수였었는데, 실제로 티르카우프는 지금 콜럼버스에 지명은 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 레벨은 가지 못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NLA에서 상당히 좋은 뭐 리아트라든가 슈미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상당수 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괜찮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NHL에서 잘하고 있는 뭐 히시어, 피알라, 그 다음에 쿠라셰프, 마이어, 수터 뭐 이런 선수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올 선수는 다 들어왔고 니더라이터까지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진 14명은 안드리게토, 베르치, 피알라, 히시어, 예이거, 크나크, 쿠라셰프, 그리고 말긴, 마이어, 니더라이터, 리아트, 슈미트, 수터, 티르카우프, 요렇게 14명입니다. 예, 뭐 아까 이제 뭐 사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NHL 선발 자원들을 일단 보시면은 히시어랑 수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투웨이 센터 자원이죠. 물론 이제 히시어는 공격력까지도 갖추고 있고, 수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NHL 기준으로도 공격력이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 2라인 센터로 나올 가능성이 큰 선수들이 좀 투웨이 경기력에 능한 선수들이다라는 것도 이제 괜찮은 부분이고요. 피알라는 뭐 두말할 필요는 전천후 득점 요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어랑 리더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파워포워드 성향의 선수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 두 선수도 득점력이 좋지만 네트 근처에서 좀 힘을 쓰고, 그리고 이제 좀 득점을 만들어내는 양상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 그리고 쿠라셰프도 사실 NHL 레벨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 선수 기술이라든가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좀 탑6에서 이렇게 이제 또 NHL 자원들이 많이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스위스의 경기력의 강점을 보시면 스케이팅을 활용한 재빠른 지역 전개. 그래가지고 이제 역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트비아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라트비아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스케이팅에서의
경기력이 돋보이는 자원이다. 나중에 수비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LA에서도 이번에 이제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자원들이 많이 선발이 됐습니다. 말긴 선수도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찍고 있고요. 슈미트 34포인트, 리아트 34포인트. 지금 30포인트 넘는 자원들인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득점력도 NLA 레벨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재빠르게 이렇게 역습 상황이 들어왔을 때도 역습이라든가 득점력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장면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다만 지켜볼 부분이 뭐냐면은 히시어를 제외하면은 보조 득점 센터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어쨌든 센터 뎁스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스위스가 지금 이제 IIHF 랭킹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의 그런 이제 경기력을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 챔피언십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까 이제 탑6랑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에서 그런 이제 정말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은 어쨌든 선수층 자체도 상당히 다 두터워야 되는데 히시어를 제외했을 때는 좀 보조 득점 센터 자원이 조금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수터가 나쁜 자원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힘 대 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다득점전 양상이 펼쳐졌을 때 이제 이 다른 센터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좀 득점을 뽑아내는 것까지. 이제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수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득점력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뭐 사실 팀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7골 7어시스트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데니스 말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좋기는 해도 일단 NLA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랑 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진짜 NHL 완전히 1군으로 이제 이 구성이 되는 팀들이 앞으로 줄줄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체코만 해도 좀 그런 체코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줄줄줄 나올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다음 제가 이제 목요일 스트리밍은 스웨덴이거든요. 예,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소속 리그 살펴보시면은 NLA 10명에 NLA 15명입니다. 네, 딱 두 가지 리그, 딱 두 개의 리그에서만 남아 있고 여기에서 큰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력의 평균치 자체는 꽤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HL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앞에 지나갔던 팀들이랑 앞에 이제 소개드렸던 팀들이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숫자 자체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NLA 자체 리그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균치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짜봤습니다. 일단 히시어랑 마이어는 이게 대회 도중에 히시어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지난 25년 같은 경우에 대회 도중에 이제 히시어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마이어, 히시어, 쿠라셰프 이제 이렇게 일단 1라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아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1라인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무아 선수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쿠라셰프를 선발을 하면은 그냥 이 자리에 집어넣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터가 이 라인 센터로 들어오고요. 옆에 피알라, 니더라이터. 피알라의 조금은 부족한 활동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수터랑 니더라이터가 조금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라인에 이제 취리 라이언스에서 뛰고 있는 말긴이랑 안드리게토를 같이 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NLA에서 또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 리아트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그죠? 3라인의 경쟁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4라인의 티르카우프를 주축으로 베어치랑 슈미트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수비진은 일단 모저랑 요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저랑 요시를 구성을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지겐탈러랑 요시를 일단 처음엔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 모저랑 요시로 바꾼 이유는 모저 선수가 지금 템파베이에서 헤드만 선수랑 상당히 지금 이제 헤드만은 지금은 부상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헤드만 선수랑 이제 굉장히 조합을 많이 맞추게 되면서 정말 스타 수비 선수의 파트너 그리고 뭐 헤드만이랑 요시는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베테랑 수비 자원이랑 또 호흡을 맞추는 좀 보조 역할 같은 부분 확실하게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쿠칸이랑 지겐탈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1라인 조합이었습니다. 지난 25년 월드 챔피언십 스위스 1라인 조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 봤고요.
그리고 3라인에 마르티랑 글라우서인데 원래는 이제 글라우서랑 모저가 지난 대회에서 이제 2라인을 많이 맡았었어요. 근데 이제 모저를 그냥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쿠칸이랑 지겐탈러는 그냥 이제 두고, 그리고 마르티, 글라우서, 그리고 포라까지. 포라 선수도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마르티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3라인에 좀 변동 여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이제 이 라인 케미스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 좋았던 쿠칸, 지겐탈러, 모저, 글라우스 그냥 쓰면서 요시 옆에는 마르티라든가 포라 이런 식으로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꼴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전 제노니의 백업 슈미트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요렇게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국제전에서의 확실한 성과, 이 트렌드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이제 요걸 이제 좀 스위스 보실 때는 관전 포인트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스위스가 국제전 5시즌 결과를 살펴보시면은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은메달이었습니다. 2등 했고요. 근데 이제 21년부터 23년까지는 8강에서 패배를 냈거든요. 근데 8강 패배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 뭐 8강 패배 정도는 뭐 스위스가 항상 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위스가 항상 하던 게 맞는데 예선에서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은 요거 순서는 정규승, 연장승, 연장패, 정규패 순서입니다. 이제 요 순서로 이제 4개 적어놨고요. 보시면은 2021년에는 5승 2패를 했죠.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근데 2022년에 7승 했죠. 그리고 2023년에는 6승 1패 했죠. 연장패 하나니까. 그리고 2024년에도 보시면은 6승 1패. 이거는 이제 그 예선 성적이에요. 예선 성적. 6승 1패. 그리고 이제 2025년에도 6승 1패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6승을 찍고 가는 팀이 됐죠. 이게 사실은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라트비아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최근 들어와서 3승 정도 이제 예전 이제 하틀리체에서는 한 3승 정도 하던 팀이었었는데 잡을 팀을 잡는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런데 한 4승 정도 하는 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이제 한 5승 정도 하는 팀에서 6승 정도 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NHL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NHL이 풀 NHL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NHL 선수들은 사실 월드 챔피언십에 많이 참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정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유로 하키 투어에서도 보셨지만 그 스위스보다 더 위티어 팀들이 사실 조에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스위스보다 위티어 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승 거뒀던 적도 있고 6승 7승을 하는 팀이 됐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가 이번 예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하나 보시면 좋고요. 사실 이러한 국제전에서의 성과를 하는 이유, 요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면, 물론 그 전에도 NLA라는 리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셀러리 베이스가 상당히 셀러리 평균, 그러니까 그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수의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선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이게 가속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국제전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그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KHL 특급 유럽파 자원들이 대부분 NLA로 이적했어요. 근데 이전까지 KHL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유럽 탑 클래스 선수들이 용병으로서 이렇게 경기를 뛰었었잖아요. KHL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KHL 많이 보시던 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다 NLA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샐러리를 맞춰줄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리그 경기력이 더욱 강화됐어요. 사실은 이거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이 아시아 리그도 옛날에 사할린이 참가할 시절에 그때 이제 러시아 선수들까지 외국인 쿼터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나라 팀들도 막 러시아 선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일본 팀들도 러시아 선수를 쓰고, 그때 경기력 진짜 좋았습니다. 그때 아시아리그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시아리그를 초창기 때부터 보셨던 지인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때 아시아리그가 수준으로 따지면 경기 수준이 제일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리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이제 용병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NLA가 영리하게 움직인 게 뭐냐면은 외국인 쿼터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렸어요. 요 시기에 2022-23 시즌부터 NLA가 외국인 기용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리그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이거 외국인 쿼터 이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자국 선수들 뭐 그런 거는 이제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그의 수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선수들이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국제전 최상위 티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도 11월, 12월, 2월에 국제전을 하죠. 국제전 주간이 있습니다. 국제전 주간에서 최상위 티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유로 하키 투어가 있습니다. EHT. 아까 이제 그 11월 EHT라고 말씀드렸던 유로 하키 투어가 있는데, 러시아가 원래는 유로 하키 투어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유로 하키 투어를 구성하는 4개국은 스웨덴, 핀란드, 체코, 러시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스위스가 들어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유수의 정말 탑 클래스급 리그들과도 교류하는 그런 그 기회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전쟁 이후에.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이치란트컵 주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랑 이제 주로 손을 잡고 많이 뛰었었어요. 슬로바키아라든가.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 한 티어 높은 팀들이랑 이렇게 매해 붙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스위스가 정말 엄청나게 높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랑도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요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은 파트리크 피셔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스위스 하키의 정말 황금 같은 성적을 만들었던 2018년 은메달, 24년, 25년 은메달 땄을 때 다 파트리크 피셔 감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이번 월드 챔피언십, 다음 월드 챔피언십이죠. 올해 월드 챔피언십을 끝으로 재계약을 안 했고요. 이미 이제 차기 감독이 내정이 돼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감독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또 이제 성적을 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일정 그리고 예상 성적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뭐 프랑스 대 했죠. 그죠? 2월 12일 날 8시 10분에 스위스 대 프랑스의 경기가 있고요. 요 경기는 뭐 한 7점 정도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7점 정도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위스가. 그리고 이제 2014년 2월 14일에는 캐나다 대 스위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10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빡센 시간대지만 그죠? 볼만한 여지가 있는 경기고요. 물론 이번에 캐나다가 또 이제 워낙 세고 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월 15일 날 8시 10분에는 체코 대 스위스. 이게 제일 중요한 경기죠. 그죠? 그러니까 스위스도 결국은 승점 6점을 따야 된다라는 목표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캐나다는 어렵고요. 캐나다는 진짜 보너스고, 이제 프랑스랑 체코를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느냐. 아니, 목표는 6점을 잡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목표는 6점을 잡고 정규승 2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체코를 잡자. 요거 이제 목표로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체코 상대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잘 풀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주요 무대에서 스위스를 좀 잘 잡습니다. 체코가 바라보시면은. 네. 지난 월드 챔피언십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조별 예선에서 체코를 만났을 때 체코가 이겼어요. 네, 연장에서 5대4로 이겼습니다. 스위스를.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나 이제 이 IIHF TV에서 이제 이 지난해 구독을 하셨는데 혹시나 이 경기를 못 보셨다라고 하면은요, 이 경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기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뭐 처음에 스위스가 앞서가다가 그다음 체코가 역전했다가 또 스위스 따라잡고 연장 갔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었고요.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체코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왜 WCF라고 적어놨지? 제가 빨리 만들다 보면 좀 이런 실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체코가 또 이겼습니다. 2024년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승이죠, 결승. 그래서 WCF구나. 결승이죠.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 내가 적어놓고도 헷갈린다. 다음에는 GM으로 적어야겠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처음에 좀 헷갈려가지고 결승에서 이겼어요, 체코가. 그치, 체코가 우승했죠, 24년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1월, 12월 EHT 결과도 체코가 다 이겼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참 골치 아픈 거죠. 물론 스위스도 지금 올림픽 스쿼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NHL 선수들도 안 나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NLA에서 주축이 되는 자원들 대 체코도 이제 당연히 유럽파 기준으로 이제 붙었던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스가 체코를 좀 이제 정규승으로 따다닥 잡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 좀 이제 좀 기분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데 이번 EHT에서 다 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을 좀 점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로서 따져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위스 경기력에서 아까 돋보이는 부분은 제가 공격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한 스케이팅을 활용을 해서 그 역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을 굉장히 깔끔하게 진입을 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돋보이는 팀이에요. 근데 수비를 할 때도 이 스케이팅을 살려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간격 유지를 하고 맨마킹을 하고 적극적인 압박을 들어가는 팀이 이 스위스거든요. 그런데 기술 레벨이 굉장히 사실은 체코가 더 높아지잖아요. 심지어 월드 챔피언십 때보다, 물론 이제 24년 월드 챔피언십은 거의 준 1군급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왜냐면 그 체코에서 했었기 때문에 막 파스트레나크, 구다스, 그 다음에 막 다 나왔었거든요. 예지간한 체코 선수들은 거의 다 나왔죠. 뭐 자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선수는 다 나왔었는데, 기술 레벨이 높은 체코 선수들한테는 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스케이팅으로 맨마크를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이제 개인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서 공략당할 가능성이 저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A조 3입니다. 네, 결론은 A조 3이다. 체코를 결국은 좀 체코를 상대로 좀 승점을 많이 따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물론 이제 3위라고 해도 당연히 희망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올림픽은 최하위를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다음에 101을 할 거예요. 제가 올림픽 101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스위스, 네, 제가 이제 뭐 썰네일에서 적어놨던 대로 정말 국제 무대에서의 결과를 최근에 국대 무대에서 정말 확실한 결과를 이 올림픽에서까지도 이제 진짜 보여줘야 되는 단계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이번에 NHL을 참가한다라고 해도 정말 스위스가 한 4강이라든가 정도까지 가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8강, 4강 대진이 조금은 수월한 편이기도 했었거든요. 8강, 4강 대진이 조금 수월한 편이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아까 이제 뭐 제가 조별 예선 쭉 그 결과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강력한 팀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위스의 이런 활약들 기대를 해보시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이렇게 강해지게 된 배경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결과가 한 단계 더 높은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스웨덴이죠. 네, 하루 쉬고 스웨덴, 목요일 날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할 텐데, 스웨덴 그리고 C조가 독일이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HL은 트레이드가 한 건 더 터졌을 때 NHL 중간에 한번 낄 거예요. NHL에 한번 낀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